자, 우리 제2장 생명보험의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의 우리가 기본 원리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상보상조 제도라는 거, 그 의의와 관련된 부분들 좀 나오고 있고요. 자, 나번이 보니까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에서 첫 번째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개모임을 한다고 해도 한 사람이 모이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다수가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수가 모여야지 어느 정도 누가 사망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런 원리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만약에 한 사람만 있다라고 하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라는 것을 회비를 얼마를 받아야 될지 확률을 예측할 수가 없죠. 숫자가 많아야지 확률을 예측하고 그거에 맞도록 보험이 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다수들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살짜리 뭐 60살 뭐 이런 사람들이 한 집단에 모이면은 누구는 얼마 내고 누구는 얼마 내고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다수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동질적인 위험이라고 합니다. 동질적인 위험들을 가지고 있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다수가 모여가지고 이게 바로 보험 집단이 되는 거예요. 보험 집단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게 바로 보험의 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수의 법칙과 관련된 부분들 지금 뭐 주사위 관련돼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언제 죽을지 1번이 나올 확률은 계속 여러 번, 뭐 수천 번, 수만 번을 돌려봐야지만이 확률적으로 6분의 1이 된다라는 원리, 이게 바로 대수의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험의 원리에 바로 근간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우리 2번에 사망률과 생명표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바로 위에 세 줄이 바로 그렇게 나왔죠. 생명보험회사는 다수의 가입자로 구성된 동질의 성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단체가 존재하여야만 한다라고 돼 있죠. 이거예요. 동질의 위험을 가진 다수의 그 단체, 집단이 모여야지만이 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라고 보는 거죠.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사망률이라고 나오네 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100명이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99명이에요. 그러면은 한 명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한 명이. 그러면은 사망률은 1%. 지금 어떻게 해요? 100분의 1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1년에 한 번씩 따져요. 그래서 연초의 생존자 수 대비 사망자 수의 비율이 바로 사망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1년 기준, 10년 기준 그럼 또 틀려요. 자, 요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망률이라고 하는 것은 연초 생존자 대비 사망자 수의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망률은 사망자 수 대비 연초 생존자 수의 비율이다. 이게 반대로 표현하면은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뭐 말장난 문제이긴 하지만은 시험 문제 과거에 또 등장을 한 적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조사하는데 국민생명표라가 있고요. 경험생명표라는 게 있어요. 자, 국민생명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0살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생명 기대 수명 어느 정도 사는지를 조사한 게 바로 국민생명표예요. 통계청에서 조사하겠죠. 자, 이거에 비해서 경험생명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가 가입된 사람들,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이 가입자의 경험치를 토대로 해서 나온 게 바로 경험생명표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여러분들 몸에 좀 이상이 있고 아프신 분들은 보험 가입이 안 되시죠. 그렇죠? 국민이긴 하지만은 보험사의 가입 대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험생명표가 더 건강한 사람들이 다 가입을 하는 거니까 이게 기대 수명이 더 길겠죠. 그래서 통계청에서 나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85세가 기대 수명이다라고 하면은 경험생명표는 90세가 기대 수명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보험 회사는 여러분들, 보험사는 요 경험생명표를 사용하는 거지 국민생명표를 쓰는 거 아닙니다. 보험사가 쓰는 것은 경험생명표다. 뭐 이런 말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수지상등의 원칙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수의 집단들이 모여가지고선 보험을 우리가 되는데 보험료라는 것을 납부해요. 회비 내는 거죠. 쉽게 말해서 보험료들을 이렇게 모은다고요. 자, 모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디에 쓸까요? 보험회사 운영하는 무슨 경비도 쓰고요.
그쵸? 그리고 나중에 보험금 지급할 때 쓰겠죠? 보험금. 뭐 이런 데 쓴단 말이에요. 자, 이게 결과적으로는 같아지도록 보험료가 책정이 돼야 된다라는 게 바로 수지상등의 원칙이에요.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생명보험의 순보험료는 이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서 계산된다라고 돼 있는데, 순보험료라는 게 이 보험료 전체 보험료 중에서 요 경비 빼고 요 보험금 줄 재원을 얘기해요. 그죠? 요 재원에 맞게 보험료가 책정이 돼야 된다. 그럼 보험료는 이 순보험료하고 플러스 부가적으로 더 받는 보험료, 경비 써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보험료는 전체 쓸 돈하고 형평에 맞게 책정돼야 된다. 이게 바로 수지상등의 원칙.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요 순보험료는 나중에 줄 보험금 재원으로 써야 되니까 요거 균형이 맞도록 보험료가 책정돼야 된다. 이게 바로 수지상등의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자, 수지상등의 원칙 뭐 개념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대수의 법칙, 그리고 생명표, 사망률, 그리고 수지상등의 원칙, 뭐 이런 이론적인 내용을 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생명보험 계약의 요소라고 해서 보험 계약 관계자라고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 보험 계약자가 있죠? 계약자. 자, 그리고 피보험자가 있어요.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험 수익자 이렇게 얘기해요. 수익자. 자, 이렇게 관계자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보는 거죠. 내가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내가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은 우리 자식한테, 우리 아들한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세요.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계약하는 자가 보험회사에 우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보험회사에. 이런 조건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나는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는 거죠.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고, 만약에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이 보험 수익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는 거죠. 보험금. 자, 이런 관계로 여러분들 계약 관계자가 구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계약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즉 돈 내는 사람인 거죠. 돈 내는 사람.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어도 되고요, 아니면 회사가 계약을 해도 돼요. 돈 내는 사람 한 명이 도 되고요, 여러 명이 도 돼요. 근데 혹시라도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러 왔다라고 하면은 법정 대리인, 부모님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법정 대리인이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와 있죠. 두 번째 줄에 보험 계약자의 자격 제한은 없다. 다만 19세 미만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와 있네요. 다음 피보험자 보죠. 피보험자는 여러분들 뭐 피를 흘릴 사람인 거죠. 쉽게 말해서 돌아가실 분이에요. 피보험자. 자, 피보험자는 우리 법인은 안 되겠죠. 사람만 되겠죠. 한 명에도 되고요, 여러 명에도 상관없어요. 사람이어야 된다. 자, 그런데 요 계약자하고 피보험자하고 나하고 같으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부인을 피보험자로 했다라고 하면은, 자, 문제가 생기겠죠. 약간 좀 냄새가 나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 부인이 이 사실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피보험자의 우리가 서면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를 경우에는 서면 동의. 서면 동의 받지 못하면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여러분들 구두 동의가 아니고 서면 동의예요. 시험 문제가 구두 동의 뭐 그래서 틀린 말로도 출제가 되니까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만약에 서면 동의를 받지 못했다, 이거는 바로 무효사유다라는 거예요. 무효사유. 자, 뒤쪽에 또 나옵니다. 무효사유. 자, 다음은 좀 보험 수익자. 보험금을 받을 자죠. 받을 자. 이것도 여러 명에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보험계약자가 이런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에서 이런 계약을 체결할게요 라고 이렇게 보험회사한테 우리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청약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청약. 자, 그러면은 보험회사는 알았어요, 받아줄게요, 이런 계약을. 자, 그럴 경우에 보험회사는 승낙을 한다 이렇게 해요. 승낙. 자, 그러면은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면 되는 거고, 보험사고가 터지면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보험회사는 그러면은 운영을 할 때 아무 회사나 다 보험회사가 되느냐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보험회사는 여러분들 네 번째 줄에 금융위원회에 사업 허가를 받아야지만이 보험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금융위원회. 자, 금융과 관련된 뭐 보험, 증권, 은행 다 금융이죠. 그쪽을 총괄하는 최고 상급 기관이 바로 금융위원회예요. 금융위원회. 자, 여기에 사업 허가를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영업을 한다. 자, 시험 문제가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는다. 그럼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 금융위원회 제일 꼭대기. 자, 다음 보죠. 4번 생명보험 계약 내용 해가지고 보험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고. 자, 이 피보험자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보험금을 지급하겠죠. 그래서 생명보험은 여러분들 보험사고가 이제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생명보험. 그렇죠? 살았다 또는 죽었다. 생명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살았다 죽었다. 이게 바로 보험사고예요. 그래서 살아서 주는 보험, 죽어서 주는 보험 이렇게 구분합니다. 보험은. 살아서 주는 보험, 우리는 생존보험. 죽어서 주는 보험, 사망보험. 이렇게. 대표적인 생존보험으로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연금보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존보험에 해당되는 거예요. 살아서 주는 거죠. 죽으면 안 주잖아요, 연금. 또 하나는 이제 뭐 아이들 교육자금 마련하려고 가입하는 교육보험.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생존보험인 거고, 요 사망보험과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종신보험. 사망하면은 언제 죽든지 간에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또는 일정 기간 동안에 사망하면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기보험. 기간을 정하는 거죠. 종신이 아니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사망보험의 대표적인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보험사고가 되는 거고요. 자, 2번. 보험기간. 보험기간을 죽을 때까지 일정 기간 이렇게 보험기간. 자, 다음 여러분들 요 기간 보험기간 중에 만약에 보험사고가 터지면은 보험금 주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 보험기간은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기간 해서 책임기간. 그 기간 중에 위험이 닥치면은 보장해주는 기간, 그래서 위험기간. 막, 요렇게도 얘기해요. 뭐,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가입해가지고, 이때까지, 보험기간을 책정했다. 요게 이제 보험기간인 거예요. 자, 요때 사고가 터지면은 책임을 지는 거죠. 책임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위험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제 보장을 해준다. 그래서 보장기간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험계약자는 이제 보험료라는 것을 납부하죠. 보험료. 자, 전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보험기간 중에 다 납부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정 기간, 뭐 20년이면 20년, 10년이면 10년, 아니면 일시납 이렇게 보험기간을 설정해 놓는다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보험료 납입기간 이렇게 얘기해. 납입기간. 자, 이처럼 여러분들 보험기간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이렇게 짧은 것들을 우리는 단기에 납입을 다 끝낸다라고 해서 단기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는 전 기간 동안에 다 납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 기간 납입하겠다 그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기간 납입하는 보험이다, 전기납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뒤쪽에 또 나와요 이것도. 지금 이제 용어들 관련돼서 이제 보는 거니까. 자, 우리 4번 볼게요. 보험 금액. 보험 금액은 뭐예요? 내가 약속한 금액인 거죠? 가입할 때. 보험회사가 주는 거. 우리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가입 금액이. 가입 금액. 자, 다음 여러분들 5번. 보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그렇죠? 보험료. 보험 계약자가 나입하는 거. 자, 우리 보험료와 관련돼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생명보험 계약은 보험회사가 위험부담이라는 급부를 제공하는 대신에 계약 상대방인 보험 계약자는 그 대가를 보험회사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자, 뭐예요? 보험회사가 너한테 위험이 닥쳤을 때 위험을 대가를 주겠다. 보험금으로 주겠다. 그거에 상응하는 너도 돈을 내라 이거죠. 이게 바로 보험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위험 부담 그리고 보험료 뭐 이런 말들 있죠. 이게 이제 빈칸을 만들어 놓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로 바르게 짝지어 놓은 것은 이렇게도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함께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가서 보죠, 여러분들. 3번. 보험료의 구성 원리라고 돼 있는데, 이 보험료는 여러분들 좀 전에 봤죠?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수지상등의 원칙에 맞도록 보험료가 책정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보험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P라고 할게요. 보험료는. 자,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순보험료는 나중에 보험금 지급할 재원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경비 쓸 거, 사업비라고 하죠. 비용 쓸 것들. 자, 이렇게 맞도록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데, 요 순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험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 그래서 보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는 위험보험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저축과 관련된 부분들 만개 보험금 줘야 되니까 그런 보험료를 우리는 저축보험료다 이렇게 얘기해요. 순보험료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 겁니다. 부가보험료는 우리 쉽게 사업비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가 얼마다 이런 거 책정할 때 위험보험료가 얼마다, 저축보험료가 얼마다, 그리고 사업비가 얼마다, 그러니까 보험료 얼마 내라 뭐 이렇게 책정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책정하는 방식이 3위원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3위원 방식. 세 가지 요소로. 자,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여러분들 이 정도 죽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우리가 수익을 낼 것 같아요.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다 예상한다고요. 예상치에 맞도록 보험료가 책정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는 요 예상치 플러스 알파 해서 조금 보험료를 넉넉하게 받았겠죠. 자, 이런 방식이 바로 3위원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요소로. 자, 보험료가 보수적으로 책정됐다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책정하다가 2013년도 4월 이후부터는 우리 장기보험에 한해서 3년 이상 되는 보험들, 생명보험은 다 장기보험이에요. 단기보험이 없어요. 손해보험만 단기보험이 있죠? 1년짜리 보험들. 자, 이런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너네 회사별로 이거 이외에도 너네 회사별 사정에 맞도록 회사별 뭐 판매가 많이 되면은 대량 판매되니까 이런 비용들을 좀 낮출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지가 많이 되고 아니면은 해지가 덜 되고, 그쵸? 너네들 사업비에서 뭐 영업 이익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네들 이익들을 조금 줄일 수 있으면은 너네들 사정에 맞도록 회사별로 이런 요인들을 다 고려해서 보험료를 회사별로 딱 맞는 보험료로 최적 보험료로 책정해라 라고 나온 방식이 현금흐름 방식이에요. 현금흐름 방식.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다 현금흐름 방식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2013년도 4월 이후부터는 다 현금흐름 방식이니까. 그래서 많이 받은 금액이 없어요. 애초에. 그래서 나중에 돌려줄 금액이 없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 이 돈 받아가지고 남는 금액들 돌려주는 보험, 돌려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배당이라고 얘기해요. 배당. 그래서 과거 상품들 보면 여러분들 유배당 보험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앞에 우리 보험회사에 나오는 상품 이름들 보면은 앞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상품, 뭐 가족사랑보험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무라는 의미는 무배당이 기본 컨셉이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자, 이렇게 현금흐름 방식과 관련된 부분들 좀 알아봤네요. 자, 그래서 현금흐름 방식과 관련된 거 여기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세 가지 기초율 이외에도 계약 유지율, 판매량, 그리고 수익률 등을 고려해서 다양한 가격 요소를 반영해서 보험료를 산출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보험회사의 상품 개발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보험 소비자의 상품 선택 폭을 확대할 수 있다. 자, 회사별로 똑같은 보장이라도 금액이 다 다르고, 그죠? 여러 가지 상품들이 다양해질 수 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험료 책정하려면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에 보험료 산출 방식을 비교한 게 나와 있죠? 3위원 방식과 현금흐름 방식. 요게 시험 문제 가끔 나와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자, 우리 배당과 관련된 부분 보죠. 배당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 네 번째 줄 정도 보시면 돼요. 자, 보험 가격 자유화가 시행됨에 따라서 완전 자유화되었다. 회사별로 너네들 마음대로 해라. 뭐 정해진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배당금 지급 방법. 돈들 나중에 돌려줘야 될 돈을 지급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첫 번째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보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랑 이제 퉁칠 수가 있는 거죠. 상계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험금 또는 재환급금 지급 시에 가산하는 방법. 나중에 모아놨다가 나중에 우리가 보험금 줄 때 플러스 알파로 더 주는 방법. 상당히 쉽죠? 그래서 제목 위주로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옛날 보험이 이제 유배당 보험이었다. 뭐, 지금 보험이 이제 무배당 보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 딱 맞게 보험료가 책정된 거고, 이건 보험료가 넉넉하게 책정된 거죠? 그러면 똑같은 보장이라고 하면은 보험료가 유배당 보험과 무배당 보험 중 어디가 보험료가 비쌀까요? 당연하죠, 이게. 그래서 무배당 보험이 유배당 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하죠. 자, 우리 3번 보겠습니다. 자, 보험 안내 자료상 배당에 대한 예상 기재 금지와 예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유배당 보험이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너한테 배당을 얼마큼 해줄 거예요 라고 예상해서 10년 후, 20년 후에 배당이 이 정도 될 겁니다 라고 해서 예상하면은 그 예상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서로 간에 불편하죠. 그래서 이 배당을 앞으로 이 정도로 예정합니다 라고 해서 예정해서 이렇게 예시해 주는 거, 이거 하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으라고. 단 하나만 딱 예외적으로 합니다. 하나만. 뭐냐면은, 자, 배당을 주기로 하는 유배당 보험이면서 연금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이 정도의 배당이 예정됩니다 라고 해서 예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을 해줍니다. 하나만 예외가 있어요. 유배당, 연금보험. 뭐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이라든지 교육보험이라든지 뭐 어린이보험 뭐 이런 보험들 이게 안 돼요. 예시하면 안 돼요. 유배당, 연금보험만. 이것도 예시할 때 여러분들 과거에 이 정도의 이유를 보였으니까 이 정도의 배당을 한 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정도로 예상합니다라고 이렇게 예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 데이터가 통계치가 최소한 5년 이상의 통계치를 사용해서 예시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시하면서 앞으로 이 정도 예상하지만은 실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런 문구까지도 포함시켜서 이제 예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약자 배당이 있는 연금보험에 한해서 예시한다, 배당을. 그리고 과거 5년치의 실적을 근거로 해서 예시하는 거지, 과거 3년치의 실적, 그럼 또 틀린 말이에요. 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건 자주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 생명보험 이론 앞쪽에 아주 기본적인 용어 관련된 부분들 지금 알아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좀 생명보험에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는 내용들 좀 추가적으로 알아볼 테니까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